요즘에는 MBTI가 정말 필수고 송 작가님의 MBTI도 너무 궁금한데 그게 뭐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궁합이 맞지 않으면은 나 나가도 돼? 나하고 한 사람은 진짜 상극일 거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 작가는 합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럿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작가는 합니다는 우리 그 패널들이 추천하는 뭔가를 송 작가가 해보는 코너로서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그 패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네. 우리에 송 대해서 작가만. 그렇죠. 송 작가님 어디를 자꾸 나는 넘기시려고. 궁금해. 아니야. 아니요, 우리 아니요. 애청자분들은 예. 송 작가님을 제일 궁금해할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 네. 송 작가는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송- 시킨 걸 할 수밖에 네. 없다. 그래서 송 작가 TV하고 연관된 또는 송 작가 개인하고 연관된 궁금증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볼 건데요. 자, 오늘은 인턴 아나운서. 네, 아직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강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강제. 변지우 아나운서가 테마를 골라왔습니다. 뭐죠? 아니 요즘 혹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떤 걸 물어보는지 아세요? 모르지. 이분은 옛날 분이라. 옛날에는 왜 뭐 혈액형 물어보고 별자리 물어보고 그렇지.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MBTI가 정말 필수거든요. 누굴 만난다, 뭐 소개팅을 한다 그러면 MBTI 본인 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아, 진짜. 그런 네. 거야? MBTI 이력이 필요한 거야? 필요해요. 요즘엔 필수입니다. 아, 이거 사기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제가 그래서 송 작가님의 MBTI도 너무 궁금한데 그게 뭐야? 그렇지.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게 썬데이 서울 같은 데서 하는 혈액형 궁합이나 뭐 성격 테스트, 이거 그렇죠. 성격 테스트 옛날에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많이 해봤어도 솔직히 MBTI라고 하는 건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혈액형은 사실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MBTI는 16가지로 성격 유형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근데 점에서 해본 사람으로서 네, 신빙성이 있어요? 있어요.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뇌과학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문의 내용에 답하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규정해낼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인정을 해. 그건 나도 이제 동의를 하는 바니까.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맞아요. 내가 내 성향을 잘 몰라가지고 질문을 받았지만 이게 아예 어떤 게 내 경우인 건지 이게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지. 오늘 이 테스트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래는 총 검사 시간이 한 12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오늘은 과연 몇 분 정도 걸릴지 궁금한데요. 혹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라고 붙어 있고요. 네. 가능하면 답변 시 중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도 붙어 있네요. 가능하면 네. 그럼 좀 중립 없이 네. 극과 극으로 그렇죠. 동의와 비동의 둘 중에 정직하게. 하나만 정직하게 한번 아주 시도를 해보도록 극단적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 송 작가님 하시는 거 알겠는데 저는 왜 해요? 아, 왜냐면은 이 같은 질문을 놓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럼 송 작가님이 이 선택을 했어. 이 국장은 다른 선택을 할까? 다른 사람일까? 이렇게 또 궁금해진단 말이죠. 네. 그리고 MBTI 궁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좋은 궁합으로 이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 그럼 궁합이 맞지 않으면은 나 나가도 네. 돼? 이제 일할 때만 약간의 가면이 필요한 거죠. 그럼 두 분은 먼저 하셨던 거죠? 네. 그럼 저희는 파자마 시스터즈에서 우린 다 그럼 확인했어요. 나중에 같이 이렇게 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보기에 나하고 한 사람은 진짜 상극일 거야. 그게 누군지 왠지 알 것 같은 느낌이 자, 느낌. 빨리 시작하시죠. 네. 이거 그냥 틈만 나면 특근을 안 하려고 하죠. 네. 자,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우리 송 작가님의 테스트 결과는 화면으로 네. 실시간으로 나갈 겁니다. 비밀이 없어, 비밀이 없어. 자, 먼저 해보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너무 많이 하지. 네. 소개를 너무 많이 해. 저는 동의의 중간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럼요. 네, 제 영혼은 이미 우주 450억 광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완전히 동의. 네.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톡도 지저분하게 쌓이는 거를 꼴을 못 봐요. 송 작가님, 아, 진짜? 내가 메일 보낸 것도 네. 원고인데 지워버려. 다운만 받고 바로 지워버려. 내가 다시 보내 그래가지고 저는 왜냐면 지가 쓸 원고를 지가 메일을 보내놓고 원본을 안 갖고 와요.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아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니까. 그 정도로 아예 혹시나 싶어서 보내는 거죠. 네. 만약을 되면. 네, 중압감을 저는 이 국장님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도 있거든요. 네. 빨리 회신.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저분한 편지함도 참을 수 있잖아요. 네, 비동의 중간을 하겠습니다. 네.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을 10년 사귄 친구처럼 막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아주 생활화돼 있거든요. 네. 그냥 상대방이 나 이 사람이랑 잘 아나 싶게끔 만들어가면서 대화를 유도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죠. 애기 투합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의기투합 안 해도 거의 나중에는 생각이 똑같게 아, 그래요? 되게끔 설득이 돼요. 네. 저는 뭐죠? 나는 먼저 시작하지 않는 거죠. 않는 것 같죠? 그러면 동의의 중간. 중간이 왜 있지? 질문이 굉장히 극단적인데 내가 보기엔. 아니 보통 어떤 때는 해야 될 때도 어떨 있으니까. 때는 하는데 일 같은 거 할 때 제가 먼저 하는데. 그렇지, 맞아. 근데 뭐 처음 보거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별로 먼저 말을 잘 안 걸거든요. 네, 그거는 좀 그래서 중간을 했습니다. 다음은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어렵게 해놨지? 난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거든? 그러면 이게 비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 네, 그렇죠. 비동의. 저는 호기심 때문에 뭐든 저질러 봅니다. 저는 중간. 저도 약간 저지르는 편입니다. 뭐 우리 방송국 보시면 알잖아. 이 정도로 저는 안 저질러요. 네. 그래서 중간. 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동의겠지. 나 이거 참, 동의를 하면서도 많이 부끄럽네, 속을 들키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굉장히 행복해 동의는 보이셔. 하는데 송 작가님보다 아니기 때문에 중간으로. 헐. 중간 동의. 이분들 정말 나랑 비슷하게 나오겠는데.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뭘까? 난 적응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면 비동인가요? 그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난 적응이란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체계적인 거고 적응이 무슨 말이지? 아니, 뭐, 예를 들어, 네. 사람을 사귀어가는 단계라든지 업무에 들어갔을 때 단계, 이런 뭐 새로운 직장에 나갔을 때 누구나 적응이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난 들어가는 순간 이미 내 직장이야. 와, 좋다. 적응을 부럽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적응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현장에 갖다 두면 그냥 현장인이야. 저는 적응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체계적인 게 좋아요. 저는 체계적인 거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동의. 저는. 네. 다음은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이게 좀 어렵다. 왜냐면 난 의욕적인데 활동적이지가 않거든. 그러면 의욕은 있는데 활동은 싫어하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아니에요. 의욕적이고 일도 잘 저지르세요. 본인을 모르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활동적이기도 한 것 네, 같아요. 활동적이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로 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네. 본인이 아니, 선택하세요. 그렇게 들으니까 네. 또 많이 저지른 것 같아. 나는 탈락기. 의욕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한 칸 비동의. 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겨야죠. 네. 이겨야죠. 네. 저도 완전히 동의. 나는 논쟁에서 져서 내가 불쾌하는 게 더 싫어. 나도. 짜증나. 그럼 논쟁에서 이겨야 돼. 계속 그 생각이 잘못된 어떻게- 것만 나중에 사과하는 한이 있어도 당장 눈앞에서는 이기고 넘어가야 돼요. 나중에 계속 생각하잖아. 그때 그 말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두 분 비슷하네요. 자,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가 매일 하는 거잖아. CEO로서의 나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직원들한테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거 정당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네. 국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동. 그런 동의 책임감이 있었어? 엄청나게 있죠. 훌륭한데? 네. 네,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좋은 테스트네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다르긴 야, 하네요. 우리가 이게 꼭 필요했구나. 어. 우리가 지난 같이 싸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 상대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교류가 전혀 없었네.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1도 가져줘. 관심이 없었어요. 네.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도 애매해. 내 입장에서는 정돈이 잘 돼 있는데 남의 눈엔 무질서해 보이는 이런 경우 있잖아. 네. 난 이게 잘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지. 그럼 그렇게 할게요. 저도 네. 약간 동의. 난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습니다. 약간 동의. 네. 네, 아니 굳이 우리 앞에서 정당화 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아까 방금 나왔던 질문이잖아. 정당화시키고 싶어 한다니까. 시키고 싶어 한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솔직하고 투명하고 좋네요. 네. 자,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목받는 일? 사실 우리가 방송하는 게 주목받는 일 아닌가? 그렇죠. 근데 저는 원래 관심 없었거든요. 응. 근데 그냥 지금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 정도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없다. 사실 원래는 남의 시선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빚이 많아서? 어떻게 알았지? 근데 빚쟁이들이 다 늙고 죽고 나니까 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피해 다니지 않기는 하는데 아, 대박. 주목을 이유가 좋아했었나? 되게 웃긴다. 네. 자,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꿈을 먹고 살죠 나는.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응? 늘 화나요. 사람들 때문에 늘 화나는데. 늘 화납니다. 비동의.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전혀. 현장에 가서 다 장만하죠. 저도 잘 안 합니다. 심지어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서울역 가서 표를 끊은 적도 있습니다. 즉흥적이다. 너무 즉흥적인데? 적응을 잘하니까. 어딜 가도 현지인처럼. 자,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감은 내가 참 잘해요. 저는 어렵습니다. 나는 남을 참 많이 이해합니다. 네, 공감은 잘 됩니다. 하지만 알아도 받아들여주질 않죠. 그거는 공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감을 한다니까. 해요? 어렵다. 하는데 그렇다고.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 그 공감 때문에 액션까지 내가 취해야 되나? 또 정당화 시키고 있어요. 정당화. 저는 아예 잘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 굉장히 남의 서로가 감정에 대해서 공감시키고 공감을 잘하는 편이에요. 네. 자,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복이 심합니다. 심할 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드라마나 스포츠 같은 데서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팍 터져 나올 때는 그렇게 웁니다, 제가. 네. 난 울지는 내가 그렇게 않는데 울본지 몰랐어요. 울지는 않아도 막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하나? 그냥 왜 사람이 살다가 막 확 화가 났다가 확 화가 그렇지. 줄어들었다가 딱 화났는데 뒤돌아서서 짜장면집이 있으면 그거 먹느라고 또 없어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저는 잊어버리는. 비동의 중간으로 네. 자,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나는 뭐 내가 얘기할 때 딴 사람 말 안 들으니까. 완전 동의. 네, 진실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민감한 반응을 반응을 더 중시한다. 더 중시한다고요? 난 반응이 없다니까. 그러면은 그럼 동의로 동의죠. 가셔야죠. 동의야? 다시 찍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동의로. 찍어? 안 돌아가지는데? 동의로 찍으시면 동의. 동의로 그냥 찍으시면 돼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저는 민감한 반응을 좀 중요시해요. 확실히 맞는 거지. 난 남의 반응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니까. 그렇죠. 저는 뭐 남의 반응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진실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반응 쪽이면 비동의 쪽이네요. 네, 비동의로 갔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이렇게 어렵게 빼놓냐. 그러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저희도 이거 파자마 시스터즈에서 하면서 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래 한 2시간 했거든요.
자,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않죠. 왜 나는 바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저는 걱정을 늘 합니다. 저는 늘 어떻게 걱정해요. 저는 바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믿고 있고. 저는 혹시 잘못될까봐 걱정합니다. 늘. 저는 좋은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당연하죠. 일은 몰아서 해야 됩니다. 업무 효율이 좋을 때 많이 하고 안 좋을 땐 쉬어야죠.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저는 완전 비동의. 저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부러워한다. 없습니다. 솔직하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정우성이나 그걸 부러워하면은 하는 거예요. 하는 아니 거죠. 이게 내가 애초에 갈 수 없는 이런 단계인 거고. 다시 태어나도 안 되는. 아 그렇지. 신세경이나 뭐 이런 쪽에 아니 근데 접근 불가만 부러워하고. 신세경을 부러워한다고? 어. 갑자기? 아니 이게 신세경 같은 미모 이런 거를 이제 부러워하는 아, 거지. 남녀 구분 없이. 남녀 구분 없이. 그건 내가 못 가는 경기니까. 네. 하지만 이재용 정도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갈 수 있는 경기니까. 네.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어우, 번개팅만 하자 그러면 뭐 부산까지 쫓아가는데 내가. 저는 완전 동의. 아니 집에서 사람- 혼자서 게임하고 책 읽고 할 짓 아니라고 봐. 네. 사람들하고 만나면 힘들어요. 그래? 힘 빠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완전 비동의입니다. 저도 비동입니다. 특별히 뭐 계획하면서 꾸며 나가기보다는 해 나가면서 수정해 가는 주의로. 사실 계획해도 그대로 안 돼요. 그럼 정확한 지적이네.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어딨어? 절대 안 돼. 네. 자,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 없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 때마다 얼마나 지금 흥분이 되는데. 저는 조금 동의. 저는 이제 신년 계획으로 전국에 우리 애청자들이 이 전국 조직을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그 전국 조직의 모임이 될 수 있는 리조트나 카페나 뭐 이런 오프라인 장소를 상시로 마련하는 그런 계획을 또 세워놓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자,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아예 비동의. 특히 메일이나 톡을 보냈는데 익십을 당하는 경우에 못 견디죠. 그냥 뭐 바쁜가 보지. 그냥 그리고 그런갑다 이런 거지. 또뭔 생각, 또 답을 하려고 생각을 하나 보다. 이런 그래서 거지. 계속해서 추가로 톡을 씁니다. 딱 싫어.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데 상대방이 익십을 한다. 전화를 하죠.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안 받는다? 스타일. 찾아갑니다. 아이고. 그래서 왜 내 메일 안 읽는 건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지금 바쁘다고. 나중에 답할게, 시간 나면. 그럼 나중에 톡은 볼 수 있었잖아.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네. 아니, 얼굴 보고 얘기하려고 했다고. 아이. 질척거린다고요? 질척거리는 스타일.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상의 톡을 받는데 대답 안 한다. 아, 너무 싫어. 네. 난안 해. 우리 이 감독이 많이 당해봤죠. 그래서 저한테. 아 그래서 질척거린다고 네. 얘기하셨구나. 네.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유, 100%죠. 완전 동의. 똑똑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힘듭니다. 아, 네. 본인이 똑똑해봐요. 착하게는 못 네, 살아봤으니까. 착하게 살 수가 없죠, 똑똑한 애들이. 그냥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조금 손해보고 바보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 아들 참 착합니다. 자,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내가 꾸고 있는 꿈이. 현실인지 당연한 꿈인지. 거죠. 저는 10조세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네, 실제로 지금 저희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내 과거의 상상과 꿈속에서 나랑 같이 방송을 했고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로 지금 송작가 TV를 꾸려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갈 거예요. 난 아닌데. 꿈이 현실이 될 겁니다. 난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 내 연예인 꿈에 네가 꿈만 나왔어. 난 싫어. 저도 약간 동의. 자, 이제 한 50% 정도 했네요. 뭐네. 네.
상생커머스 송작가 TV몰,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신선한 제품, 다양한 상품, 집에서 바로 받아보세요. 직접 먹어보고 수확하며 깐깐하게 고른 거 다 아시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일단 한번 잡사봐. 에헤, 일단 잡사봐.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바로죠. 저는 난 시간 걸림. 나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약간 동의 저는. 나름 이렇게 교류가 잘 되는 이유가 내가 스스럼 없이 마구 강제로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힘들어. 어색할 틈을 안 줘, 직원들끼리. 힘들어. 저 처음 본 날 소고기 사맥이 있고 그렇죠. 네, 이런 거. 심지어 그날은 면접 날이었어. 네, 소고기 면접.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완전 즐기죠. 완전 비동의 완전 저는. 비동. 이미 갈 때부터 너무 싫어. 내가 뭐를 할 것인가, 너무 싫어. 오늘 청중을 위해서 무슨 저기를 끌고 갈 것인가, 목적을 갖고 갑니다. 저는 그냥 갑니다. 나 너무 그냥 싫어. 가서 저는 조용히 있다가 옵니다. 가야 어쩔 수 없이 가야 어쩔 수 돼. 없이 가야 되면 가가지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저도 있는 듯 없는 듯. 이제 가도 된다 할 때 근데 갑니다. 최대한 빨리. 빨리. 안녕히 그렇지, 계세요. 또 일찍 가면 또 심기를 해칠까봐. 네. 자리는 지키고. 저는 가고 싶을 때 가서 오고 싶을 때 옵니다. 특히 저는 저 술버릇이 제가 그 술을 먹으면 느끼는 어느 정도의 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딱 느끼면 가차없이 갑니다. 그러고 바로 일어나서 옵니다. 네. 그렇군요. 자유롭게. 자,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뭐 많이 하죠. 네. 뭐 저는 한 조금 동의. 공상이 가장 재밌는 놀이 같아요. 게임 같고. 맞아요. 네. 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거 아까 한 얘기 아닌가? 아무튼 동의.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비슷한 게 나와서. 저도 약간 동의. 아닌데 저는 약간 시간을 계획을 좀 가지고 하는 거죠. 네, 비동의.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엄청 내성적이죠, 제가. 네? 네. 네? 조용한 성격. 네, 저는 혼자 있을 때 굉장히 과묵해요. 네. 저도 동의. 혼자 있을 땐 누구나 과묵하지. 혼자 있을 때 시끄러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거. 약간? 아니, 그리고 병- 내가 원래 내성적이라고 혼자 있으면. 혼자 얘기를 안 하게 근데 이제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나애가 내성적으로 있으면 그 사람이 답답해 할까봐 의무감 때문에 이거를 주도하는 거지, 혼자 조용하게 있는 편이고 그걸 즐기는 편입니다. 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길 어려워합니다. 미쳐버리겠네. 야, 이거는 송 작가님 아, 완전 동의 아닙니까? 완전 동의. 노코멘트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해결하기 어려워한다. 나는 사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뭔가 책임질 일을 할 때 뭔가 일을 못하면 일을 안 시킵니다. 아예 일에서 뺍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가게. 그렇죠. 아니면 성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나가든가. 나는 그럼 완전 비동의입니다. 네. 자,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완전 비동의. 너무 많이 생각해. 인간 실존? 이게 뭐죠, 근데? 인간이 왜 살지? 저는 그 생각 아예 안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거의 한 5, 6살 때부터 이 실존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전 대학교 전공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나는 게임 끝! 온갖 종류의 철학을 다 섭렵하고 있잖아, 지금도. 아니. 아직도 해답을 못 찾아서. 태어났는데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어려운데? 중요한 결정. 뭐 이제 제가 그 심리학과, 뇌과학 같은 데서 하는 건데, 늘 언제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즉흥적이었다 또는 뭐 신이 선택을 했다, 부모님의 어떤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개구랍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 안에 들어있는 잠재적인 논리가 그 결정을 내려놓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네.
저도 비동의로. 일반적인 가슴으로 생각하는 게 논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두 분 다 비동의. 네, 비동의.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질문 중에 나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막 질르는 것 같지만 아닐 때는 멈추거든요. 이걸 균형감 있게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지름은 내가 책임질 수 있을 정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르는 겁니다. 동의 좀 해줘라. 그러니까 그렇게 정당성을 본인은 계속 설명하려고 하지만 상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선은 어느 있다. 정도 선이 있습니다. 그 결정에 선이 대해서. 일반인들이 동의하기 힘든 선일 수도 있어. 그건 여러분이 나의 어빌리티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선택을 보류하는 것과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해야 할 일을 이거를 정확히 알지 비교한다고? 못하면 보류한다. 알고 있으면 결정을 하는 거고. 그렇죠. 못할 일이면 안 한다는 거야. 못할 일이면 안 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해? 그렇죠. 난 어떤 상황에서는 난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스탑을 하는 게 더 우선인지 아니면 그건 아니죠. 네. 내가 해야 할 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한 문제. 나는 해야 할 일이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왜냐면 내가 판단을 해갖고 그럼 비동의로 가셔야죠. 아니지. 동의지. 내가 결정을 하는 일이 결정을 못할 내가 책임을 못 비동의다, 질 비동의. 거면 비동의죠. 이거 비동의가 되는 거야. 네. 비동의로 가셔야죠.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럼 비동의로 가야지. 아 그렇구나. 질문이. 그렇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선택을 보류할 수 보류하는. 있는 거니까 비동의지. 한바트라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잘못 입력할 뻔했네요. 네. 이거 씨 번역할 때 좀 제대로 해주지. 번역이 질문이 어려워. 어려워요.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동의. 난 비동의. 난 맞아. 철저하게 충고를 해주지. 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는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아니 그게 나도 소용없는 거는 상관없고 최소한 나는 제대로 된 길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내 기억은 남아야 되잖아. 너 그 여자랑 절대 결혼하면 안 돼. 나는 결혼했어. 잘 살아. 자식 내 말을 안 듣고도 잘 사네. 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네.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동의. 중간. 불안하다. 왜? 난 가끔 불안해. 저는 뭔지 불안해요. 모르겠지만. 네. 난 늘 불안하지. 송작가 TV가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합니다. 니들 불안한 거에 나는 10배는 불안해. 정확하게 26배 불안해 나는. 우리 직원이 그 정도 되니까. 네. 네. 일정표를 만들어서 잘 지킵니다. 아 이게 참 애매한데 시간은 잘 지키는데 일정표를 만들진 저도 않거든. 일정표를 안 만드는데. 난 시간을 계획적인 잘 인간이 지켜. 절대 아니야. 그럼 비동이겠네요. 비동의. 그럼 잘 아니야. 지킨다고 근데 가야 되나? 나는 진짜 잘 지켜. 저도 잘 지키는 편인데. 스스로는 안 만들지만 머릿속에 있는 거죠. 한 번도 시간 약속에 늦거나 시간 약속 어겨본 적이 없어요. 저도 거의 대부분. 네. 자,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요. 협력적인 자세가 나는 더 중요합니다. 협동작업 작업을 할 때마다 거의 내가 다 떠안았어요. 동업 같은 거겠지. 결과적으로 내가 늘 떠안았기 때문에 동업에 있어서 상대방한테 뭐 기대치를 가지거나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일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잘 되면 쫓겨나고 잘못되면 책임지는 그런 류의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후로 얻은 결론은 협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나 혼자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네.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이제 정치적인 질문이네. 완전 비동의. 완전 비동이지. 그건 아니야. 네. 아니 윤석열 같은 애의 견해 따위는 존중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난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고 싶거든. 내가 보기엔 이게 분명히 안 될 프로젝트거나 망할 일인데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해. 근데 난 이게 망할 걸 알겠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같이 가줘야 되는 입장 같은 걸 난 또 생각을 하는 거거든.
견해를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견해를 존중하고 이거 가서 내가 죽을 일만 아니면 아니 다수의 의견에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이거 다수에 따르겠느냐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그래 너도 옳다 황희정승이야. 사실이 뒷받침되는 대중 상관없이 너도 옳구나 너도 옳다 그럴 근데 수 왠지 있지. 송 작가님 스타일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도 오라. 너도 오를 아니야. 수 있어. 근데 이런 거 아니야. 왜냐면 윤석열 같은 애들은 오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만 이제 면전에서 윤석열 앞에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 나는 해. 혼나잖아. 나는 해. 그러니까 일단 틀렸다고. 들어는 주지. 들어는 미친 새끼네라고 하지만 들어는 주는데 난 이거 들어주지 않아. 대답하기가 애매하네. 저도 안 들어줍니다. 난 안 들어줘. 모든 앞에 사람의 대놓고.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쪽에는 동의가 되는데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가짜뉴스 가지고 견해가 존중됩니까? 비동의로 가야 돼. 이동이지. 당연하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정말 이게 해석하는 사람 없었으면 못한다. 내가 제대로 대답을 못할 뻔. 저도 못할 뻔했네. 어, 어렵네요. 이거. 자,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100%지. 완전 비동의. 저도 완전 기빨려. 비동의. 완전 동의. 완전 비동의. 나는 상대방한테서 굉장히 많은 키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힘들어요.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그럼요. 제자리가 어딨어? 없어. 그냥 넌 자리가 놔두면 자리지. 아니 테스트 하는데 너무 재밌는 게 동의를 같이 했다가 막 와 맞아 이랬다가 아니면 또 싸워 갑자기. 이게 나의 검사인 건지 우리 공동체의 검사인 건지 이 결과를 신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 네. 뭔가 점점 송 작가 TV 자체의 정체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정체성보다. 자 다음 하시죠.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동의. 저도 동의요. 아, 그래. 내가 안정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네, 요즘은 좀 안정됐어. 여러분 덕분에. 그럼 작은 동의. 아니야. 완전 동의. 뭐래? 완전 안정돼 있어 나 지금. 그럼 뭐. 아, 이게 때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네. MBTI가. 자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넘치지. 너무 많이 남지. 저는 중간 동의.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몽상가 맞는데? 저는 멍상가 아닙니다. 꿈을 실현시키는 몽상가. 네.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비동의. 네, 저는 동의. 예.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어떤 청중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난 거기 잘 맞추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고 그런 데를 또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 몇 명까지 모인 데서 얘기해봤어. 뭐 그래봤자 대학교 때 뭐 교실 학생들 모인 데서 얘기한 것 정도밖에 없죠. 나는 한 그 1000명 가까이 모인 지하방에서 물건을 팔아본 적이 있거든. 네. 2시간 동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해서 관절 건강에 대한 설명과 글루코닌과 오메가3의 중요성을 가산비. 이해시키기 위해서 2시간을 해본 적이 있어. 근데 참 잘했어. 그런 것들을. 왜냐면 그 수준과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것들을 잘 해내는 저기가 있더라고. 침착해야 되거든. 바로바로 눈치를 봐야 되니까. 네, 다음 넘어갈게요.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게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상의 의존보다는 뭐 대부분 이제 그거 하고 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상상을 많이 발휘하기는 해요. 근데 결국은 경험이 그 비슷한 상상을 하게 만들거든. 결국은 경험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을 더 동의 의존합니다. 쪽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저는 중간 비동의. 나는 동의. 난 관심이 없어 남한테. 정말 편하게 사시네요. 네. 저는 딱히 뭐 그렇게 할 생각이 뭐 있나 싶고 그냥 이게- 기분 나쁘게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주의이기 그렇지. 때문에. 나도 네. 대충. 그래 이게 있는 듯 없는 듯 사이에 숨어 있어야지. 그게 이제 한두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지거든요. 나는 100명이라도 그 100명의 사람들을 모두 다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는 거라서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많이 씁니다. 생각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99명이라도 만족시키면 좋은 거지. 네. 네.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네. 이거는 솔직히 내가 벽 가까이 가긴 하는데 그건 이제 기대서 앉으려고 가는 거고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가는 거고 요거 이제 정신적인 이 심리로 본다면 난 가운데로 가요. 항상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서려고 노력하는 편.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아, 이거는 동의. 난 비동의. 왜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일종의 적응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평생 동안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편인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막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네. 호의에서 얻어지는 것이 이 권력보다 훨씬 뛰어나고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 작가 TV물 같은 거죠. 저는 권력을 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호의 뭐 누가 좋게 봐줘가지고 뭐가 되나? 이거 윤석열 건데? 아니 내가 무슨 큰 해악을 끼치 않는 이상. 의외로 강력한 권력 의지가 있네요. 우리. 몰랐던 이국장님. 네.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 동의. 너무 있죠. 저는 사실 매우 억울합니다. 셰익스피어라든지 또는 뭐 이전에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예술을 난 셰익스피어를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처음 봤어. 왜 셰익스피어가 뭐 어때서? 하여튼 그런 빨리 작품들은 넘어가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예술 작품들을 바라볼 때 못 닦든다 이제. 이거 내가 하고 싶었는데 왜 얘가 먼저 했지? 그리고 나 같으면 이렇게 안 썼을 텐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옛날에 그 이서부화나 이런 것들 그 동화 전집을 놓고 제가 제 나름대로 각색을 해갖고 쭉 다르게 그걸 써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동의.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뭐 이거 동의겠죠? 저도 네. 뭐 중간 동의. 네. 이제 밑에 검사 결과를 눌러주시면 돼요. 소름. 전 또 똑같이 나왔어요. 저도 지금 또 똑같이 나왔어요. 맨날 똑같은 대답만 하니까 그렇지. 오. 근데, 나도 이거 예전에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거 뭐예요? 재기 발랄한 ENFP예요. ENFP. 저 정확하게 맞췄어요, 송 작가님. ENFP일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그 이국장님은 뭘 것 같았어요? ISTF요. 뭐예요? ISFP. 아, 틀렸다. ISFP야? 네. 나랑 똑같아. 호기심 많은 예술가. 아니 근데 한번 차, 한번 차. 이거 나 왜 이렇게 평균 점수가 낮아? 아니, 점수의 문제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점수가 적으니까 아니 일단 뭐 많이 외향형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무질해 보이는데? 아니 에너지를 진짜 밖에서 정말 많이 얻으시네요. 그러네. 외향형. 92%야. 완전 바깥을 향해 있어. 나 내향형 74%인데. 내향형 78%거든요. 저는. 나는 완전 열린 공간이네요, 제 마음은. 네, 그러네요. 에너지 밑에 78%가 직관형. 본인이 직관적이란 얘기네요. 저는 현실주의형 58%거든요. 저도 현실주의 64. 이게 그 자기 위주의 생각 내지 이게 더 많은 거군요. 직관적인 생각이. 그냥 왜? 내 맘대로 왜? 그리고 뭐야? 건성은 원칙주의와 이성적 사고의 중간에 딱 있고. 저는 원칙주의형이 76%예요. 저 61. 저 되게 원칙주의자예요. 저는. 그러고 보면 제가 참 합리적이네요. 경영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마인드네. 양쪽에 다 다리를 다 거치고 있으니까. 또 봐라 직관적으로 얘기한다. 여기 이제 해설을 읽어보는데 깜짝 놀랐네요. 자, 당신이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할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가 없다는 거야, 내가 없다는 거야. 이게 내 얘기지. 네. 그렇죠. 이게 네가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 내가 상대방한테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당신이 가슴 저리게 동경하는 것이 있는지
마음속 깊은 바람을 감히 충족시키려 열망이 있는지입니다. 이건 맞네. 열망이 있어야지, 사람한테는. 뭔가 간절히 원하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야지. 당신의 나이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도 맞고, 당신이 사랑을 위해, 당신의 꿈을 위해, 삶이라는 모험을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이게 지금 내 얘기인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남들을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렇게 본다는 거지, 다른 사람을. 예. 내가 딴 사람 이렇게 네. 본다고? 딴 사람을 모험적인 삶에 끌어들이는 건 확실히 맞아요. 우리 본부장을 비롯해서 이 감독을 비롯한 우리 핵심 멤버들이 꿈 하나만 갖고 뛰어들 수 있도록 제가 끌어들인 건 맞죠? 네. 그러네요. 그렇다고 내가 생계를 책임지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열망을 보고 모험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변환하게 읽어줘봐요. 활동가형 사람은 자유로운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종종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들은 단순한 인생의 즐거움이나 그때그때 상황에서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타인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을 느낍니다. 애미다. 네, 매력적이며 독립적인 성격으로 활발하면서도 인정이 많은 이들은 인구의 대략 7%에 속하며 어느 모임을 가든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편인가 봐요. 아니 7%나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아우, 피곤해. 다음번에 가서 한번 만나야겠는데, 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기지를 발휘를 안 하나 봐요. 자, 다음 거. 읽어보세요.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꾸다. 타인을 즐겁게 하는 사교적인 특성만이 이들이 가진 전부가 아닙니다. 활동가형 사람은 통찰력 있는 비전으로 호기심과 에너지 사이의 선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명확히 구분한대잖아. 이들은 인생을 하나로 연결된 크고 복잡한 퍼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인생을 체계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분석가형 사람과는 달리 인간의 감정이나 인정, 신비로움을 프리즘에 투영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가형 사람에게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들의 직관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사람들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 오해가 생겨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데, 오해해. 이는 단도직입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길입니다. 맞아. 이런 사회생활에서 빚어지는 스트레스는 협력과 조화를 중요시 여기는 성격의 사람들에게는 이들의 잠을 설치게 하는 근심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잠 설치니? 니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송작가 TV 언제 망할까 불안하다고. 아, 진짜. 이 활동가형 사람은 인간관계나 사람의 감정 혹은 생각과 관련해 이들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대답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들이 원하는 답을 찾는 그날 이들의 상상력이나 인간애 그리고 용기는 어마어마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얼른 찾아야 될 텐데. 곧 찾아. 찾아야 돼. 이 10조세 날개가 활짝 펴지는 그날, 우리 송작가 TV와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14만 4천 가구의 공동주택 안에서 빛나는 그날까지.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저희가 왜 소개팅 나갈 때 MBTI를 꼭 알고 나간다고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궁합이 있거든요. 자, 궁합. 자, 궁금합니다. 우리 팀원들하고 세오하고의 궁합은 어떻게 나올까요? 우선 이 국장님과 문하나님은 똑같잖아요. 네. 근데 송 작가님과 이 유형은 파국이라고. 파국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 이거 내가 괜히 정졌네. 괜히 정주고 있었어. 어쩐지 요새 다른데 알바를 자꾸 내보내고 싶더라고. 아, 그렇군요. 왜 난 처음부터 알았는데. 진짜 대박이다. 파국이야. 궁합. 그냥 맞춰가는 것도 아니고 딱 둘한테 이런 파국이야?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저랑 송 작가님은 이상적인 궁합이라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아, 이거 뭐 조작한 것 같은데.
다행이네요. 제가 먼저 왜요? 하고 내가 했기 네. 때문에 조작이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아유, 한 명이라도 네. 예, 좋은 궁합이 한 명은 있었으면. 남겠네요. 그러네요. 예. 어찌됐거나. 뭐 다 남아야죠. 무슨 아니 소리예요?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너하고 우리와의 그렇지. 궁합이야. 막내하고 그럼 누가 나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 막내하고 중간하고의 궁합이 여기는 이제 핵심 포인트네요. 대박. 이미 나갈 사람 정해졌으니까. 송 작가님이 나갈 수도 있어. 나 빼주면 안 된다며. 한국인데 뭐 어차피. 예. 파국이네요. 네. 성대랑 저랑 왜 파국이었지? 결과적으로 너랑 나랑 맞고 얘네들이 같고 내가 얘랑 파국이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당연히 파국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네. 그러네 파국이네. 파국이 나올 수밖에 없네. 너랑 나랑 파국이래. 왜 그러죠? 우리 파자마 시스터즈 계속 해야 되는데. 자, 조만간 이 좋은 결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대대적인 앞으로 우리 아니, 인적 너무 관리, 웃기다. 인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감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웃긴데 이제 사람 뽑을 때 야 너 MBTI 이거 꼭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씨 ISFP 나랑 파국 이씨 뭔가 한 10% 정도 눈앞에 있던 안개가 확 걷힌 느낌이야. 아니 근데 파국치고는 우리 너무 오래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1년 넘게 하고 너무 있는데. 좋은데. 파국의 시즌이 오겠지. 그렇겠지. 왜냐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의 꿈에 동참하라고 호소하고 또 그 길을 같이 가려고 하는 포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내보내지 못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파국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우리 방송은 잘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참 다행스러운 경우죠. 만일 문하나가 CEO고 내가 중간이었다. 벌써 끝났다. 우리 조직은. 벌써 아니 끝났지. 어떻게 같이 할 거라는 기대는 있었네? 내가 CEO면은 같이 시작 안 해. 사실 나도 처음에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그러니까 예, 서로 기대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역시 사실 기대 없이 올 해야지. 3월 달이 위기였어. 왜요? 아니, 일이 스튜디오 옮겨올 때, 아. 이 사람이 조만간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또 일부 하긴 했었지. 네, 아무튼, 참 어려운 시기를 사실은 이제 3, 4, 5월을 우리가 잘 넘겨서, 오늘 되게 웃긴데 혼자 그 생각했잖아. 나는 그만둘 생각을 지금까지 1도 해본 적이 없어. 저도 그만둘 생각보다는 잘못되면, 망했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야. 니네 둘이 진짜 하나도 안 틀려. 니네들은 그때 망할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거의 그랬잖아요. 그거 누가 살려놨어?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해봐 누가 살려놨어? 우리 모두가 애청자들이. 에미단 여러분. 에미단이 살려주셨어. 그럼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라지잖아요? 그럼 진짜 파국이다. 파국이다. 예, 이렇게 빨리 집에 되는 가시죠 겁니다. 이제. 예. 자, 파국인데. 어차피 파국인데 빨리 마치고 팥국이나 먹으러 가자. 네. 자, 여러분 취미 삼아 여러분과 함께 해본 송 작가가 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자, 같아요. 작가는 합니다. 송 작가는 합니다라고 몇 번을 네.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렇게 기억을 못해요. 송 작가는 합니다. 첫 번째 시간 파일럿 방송 마무리 네, 짓겠습니다. 자 다음 송 작가는 합니다는 여기 중에서 누가 또 권하는 송 작가님이 해야 할 일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뭐 이상한 거 시키는 네. 거 아니야? 2주 뒤입니다. 2주 뒤. 소개팅이나 뭐 이런 거 막. 빨리 가시죠. 네, 그만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시죠. 나오네요. 네. 네. 그런 건 안 시킬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번 기회에는 어떤 특집 방송이 찾아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정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국이다. 팥국 먹으러 가자, 팥국. 팥국. 상생 커머스 송작가 TV몰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신선한 제품, 다양한 상품 집에서 바로 받아보세요. 직접 먹어보고 수확하며 깐깐하게 고른 거 다 아시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일단 한번 잡사봐. 에헤, 일단 잡사봐.